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방염제라도 그 방법 하다못해 어디에 방염제라도 하라고 굉장히 말들 많이 하시죠. 방염제라도 미리서 쳐져 있으면 저렇게 타진 않았을 거다 싶어서 답답하네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주 슬픕니다.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네, 송내문 앞입니다. 예, 지금 진화 작업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진화 작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 불길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 연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까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불이 난 게 어제 저녁 8시 50분이니까 이제 벌써 5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는데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계속해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예. 네, 지금 소식을 접한 분들은 너무 깜짝 놀랄 텐데요. 예. 지금 화재가 이렇게 확대된 과정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잘 안 들리는데요. 불이 이렇게 번지게 된 과정을 좀 천천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불은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 그 2층 누각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상당 부분 진화가 돼서 거의 잔불 처리를 한다고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다시 악화된 거는 불이 난 지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처음에는 잔불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연기는 쉬지 않고 뿜어져 나왔고,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 화재 원인과 관련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좀 초기와 좀 추정 내용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또 한밤중에도 관광객들을 위해 조명을 켜놓는 것 때문에 전기 시설이 있을 수 있어서 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소방대원들이 접근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2층 누각에는 전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따라서 이 방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YTN 제보가 나간 이후로 이 숭례문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그 숭례문에 사다리를 타고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8시 45분쯤에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으면서 이 방화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소방차와 경찰 그리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불길이 워낙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8시 45분쯤에 사다리를 대고 그 누각으로 올라갔다는 제보 내용이 이제 YTN으로 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의 신원은 그 경찰이 파악해 갔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제보자의 신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시 45분쯤에 버스를 타고 숭례문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이 숭례문 서쪽인 상공회의소 쪽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 사다리를 이용해 숭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지금 저희 쪽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숭례문의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사설 업체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공무 당국은 어디죠? 김지성 기자? 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제 질문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그 문화재청 관리자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고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지선 기자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은 조선시대에는 왕조 수도의 주 출입문이었고 현대에는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398년 새 왕조의 대문으로 완성된 숭례문. 1447년 세종시대에 풍수지리설에 따라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 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1963년 중수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잦은 개보수를 거쳤지만 기본 구조만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숭례문은 서울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중앙부 무지개 모양의 숭례문을 낸 거대한 석축 기단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입니다. 지붕도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인 우진각 지붕으로 고려 말 조선 전기의 건축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숭례문이라는 현판은 지봉유설의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과는 달리 방어의 목적보다는 도성의 주입구로서의 상징성이 강해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대문으로 여겨져 왔으며 1962년 국보 1호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100년 만에 개방돼 일반인의 홍해문 출입이 가능해졌지만 누각으로의 접근은 제한돼 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그럼 국보 1호 숭례문이 어떤 문화재였는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재가 나기 전에 찍어놓은 화면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은 조선시대에는 왕조 수도의 주 출입문이었고 현대에는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1394년 태조 때 창건이 돼서 1398년 새 왕조의 대문이 됐습니다. 1447년 세종시대의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제대를 높여서 개축한 이후에 1479년 성종 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고 현재의 모습은 1963년 화재 발생 전에는 1963년에 중수한 모습입니다. 그 후로 잦은 개보수를 거쳤지만 기본 구조만은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숭례문은 서울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중앙부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을 낸 거대한 석축 기단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입니다. 지붕도 앞문에서 볼 때는 사다리꼴 형태인 우진각 지붕으로 돼 있고 지붕 처마 아래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하나의 공포를 넣은 화려한 다포 양식으로 돼 있어서 고려 말 조선 전기의 건축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숭례문은 중앙부에 홍해문을 낸 거대한 석축 기단 위에 서 있고 이 석축 윗면에는 주위에 높이 1.17m의 벽돌로 된 여장을 돌려서 또 동서 양쪽에 현문을 열었고 건물의 외주 바닥에는 판석을 깔았습니다.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해 윗면인 중앙간만을 우물마루로 하고 또 나머지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위아래층이 모두 겹쳐마로 되어 있고 사례 끝에는 토수를 달고 추녀 마루에는 잡상과 용머리 그리고 용마루 양가에는 독수리 머리를 올렸습니다.